돌아오시면 뭐 국내 뭐 문제 산적하죠. 뭐 당장 청와대 수사 염탐 했다. 또 뭐 골프 쳤다. 셀프 승진을 시도했다. 등등 이 청와대의 뭐 특감반 의혹이 일파만파. 문재인 대통령은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청와대 쇄신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뤄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청와대 예상 쇄신책 그리고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 일파만파에 대한 시각까지 한꺼번에 답을 좀 주십시오. 상황은 이렇습니다. 폭행하고 뭐 음주운전하고 특감반 또 비위 내용까지 드러나고 이렇게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이걸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음주폭행 경호처 직원 만취해서 시민을 폭행했고 김종천 의정 비서관은 음주운전하다 적발돼서 면직됐고 또 감찰 권한을 이용해서 가서 겁을 줘가고 거기 좀 자기가 들어가려고 자체 승진 시도한 의혹이 나왔고 주말에 골프 의혹 향응 가능성도 지금 대검이 조사 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감찰반원이 경찰의 지인 수사가 진행되는 걸 가서 캐물었다는 거예요. 수사 개입 의혹. 그다음에 지위를 활용해 또 지인 사업체를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런 의혹. 청와대는 최소의 해명만 내놨습니다. 조국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했다. 사퇴론이라니 답변 드릴 위치가 아니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고 SNS에 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이뤄낼 것이다. 믿어달라. 민주당은 지금 국민께 사죄한다. 조국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반응. 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비위 조국 즉시 해임 요구하고 있고 이해찬 당대표는 야당의 정치행위 큰 사안이 아니에요. 조응천 의원이 지금 여당 의원인데 조국 수석 사태가 올바른 처신이라는 얘기를 했군요. 들어보시죠. 출국하기 직전에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로 돌아가시죠. 그냥 마이크 주셨습니다. 답변 곤란하신 건가요? 예,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이랄까요? 경제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크기에만큼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처 직원은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어전 비서관은 만취해서 음주운전이나 하고 특별감찰반 직원은 주말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데도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은 국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정치하느라 SNS나 빠져있고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해에서 SNS나 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대로 청와대 지만 단속부터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제 서둘러서 노영희 변호사님도 답변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얘기는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뭔가 나에게 유리한 일을 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상황이 지금 이 특별감찰반의 이 분들이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청와대 청와대 이제 와서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데 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상황을 만든 것, 네. 그것 자체도 또 문제다. 예, 그리고 예. 그걸 총괄적으로 예, 예. 책임지는 사람은 결국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조국 민정수석도 이 상황에서 뭐 전원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본인도 이 정말 관리의 수장으로서 어떤 식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시고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번에도 최진영 변호사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2기 청와대 비서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3년 차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예. 결국 그 공직기강, 특히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 바로 이 청와대 내부에서의 권력 누수, 기강 회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문 대통령께서 들어오시자마자 할 정의의 구현 자체가 외부의 구현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내부적 내부 정의를 구하는 단속부터. 것이 예. 하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액션 플랜으로 비서진 전면 교체 그리고 책임 내각 구현 이와 같은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점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흐트러지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 이 지지율 다시 이 곡선의 어떤 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나름대로의 어떤 육참 골단이 없다고 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반부패 비서관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 산하예요? 그렇죠. 결국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데 반부패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이 그 반부패 비서관실은 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특별감찰관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청와대의 비서진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감찰할 제도적 장치가 지금 뻥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이 그 청와대에 있는 제2기의 어떤 청와대 어떤 참모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거의 1년 반 이상 공석으로 돼 있는 이 특별감찰관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청와대 자체에 대한 외부적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대검이 조사하는 게 맞아요? 노 변호사님? 대검찰청? 대검? 네, 지금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시죠? 그때 그 싸움 우병우 수석하고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그때 싸움이 있었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부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그때 있었던 분이 이제 조홍천 지금 그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해서 사실상 지금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오늘 SNS에 글을 올렸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특별감찰관이 어땠습니까? 이번 정권에 와서 이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으로 자리를 영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은 그 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뒀다? 좋단 말입니다. 그럼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한마디로 권력 실세에 대해서 칼을 세울 수 있는 분을 공석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여기 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특별감찰반원들이 공직수사 하는 사람이 대검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냐 이 얘기를 그 얘기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제가 지금 최 변호사 말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특별감찰반으로 있던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우두머리가 그런 식으로 쫓겨나면서 본인들이 사무실 유지비까지 대야 될 상황까지 처했었어요. 네,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졌던 그 정말 절망감,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 이 상황이 좀 힘들다 이런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리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혹시 이분들도 기획업을 잡아야 된다 그 생각을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양문석 박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최신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시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와대 기강회의는 그 사례들이 이제 나온 상황에서 그럼 언제 쇄신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 전국 전환이나 전국 반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제 수단을 썼거든요. 하나는 내각을 개편하는 대대적인 개각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를 이제 그 개편하는 그 대대적 개편이 있었었는데 내각 개편 문제는 그 전국 쇄신이나 전국 전환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어요. 인사청문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정된 그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또 이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내각을 통한 그 전국 전환은 잘 안 되는 이제 그 수단이고요. 시끄러워지기만 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전국 전환을 꾀하려 할 건데 시점이 언제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김정은 북한
그 무슨 위원장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예,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한 이후에 네네. 대대적인 청와대 인적 쇄신이 개편이 필요하다. 예.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뭐 경질이나 책임을 묻거나 예. 분위기를 계속 악화시켜 가고자 하는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잇는 그 그룹이 있고요. 네. 이제까지 준비했던 일기 청와대 비서실이 마무리해줘야 될 네, 예.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그룹들이 이제 있는 거면 그 일로 마무리하고 이제 일단 쇄신으로 예. 가자. 그 얘기로.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대표님. 예. 요즘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야당 일부 인사들이 지금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그게 맞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든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상당히 정치의 거물들이 주장을 했죠.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1년 6, 7개월 지난 상황에서 나타났다면 진짜 조기 레임덕인데 그게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 뭐냐? 저는 이거를 레임덕의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병이 나타난 건 아닌데 그러한 일부 그런 증세들이 이제 예비 징후들이 나타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비위 의혹도 의혹이지만 이 사람들이 전원 교체된 거는 과거에 사례가 없었던 거거든요. 예. 예, 전원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전원 교체되고 또 이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됐어요. 예. 비판 야성 언론에 의해서인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몇 보도된 명이 간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는 확실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죠, 지금? 검경 합쳐서 한 뭐 10여 명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고 뭐 수십 명이 뭐 물갈이 된 것도 수십 아닌데 명까지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 뭐 네, 이제 뭐 그 한 10여 명 설도 있고 여러 좀 더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있어요. 그 이상은 아닐 거예요. 예. 아마.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 예. 과거에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 사례가 많아요, 사실은. 예, 예. 특히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때도 예. 1년 8, 9개월이 지났을 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예. 예, 시간이 거고, 정리를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런 걸 막는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인데 예. 그게 이번 연말 연초에 하느냐 내년 취임 2주년인 5월 전후에 하느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원래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년 반 정도 하는 거는 꽤 오래 근무한 거로 관리대상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지 전 의원님.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예. 우리 패널 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문제를 뭐 우병우 때 생겼던 문제가 후유증이 생긴 거다. 내지는 뭐 저 고개 좀 드세요. 예, 전국 전환 시점에서의 어떤 무슨 어떤 일기 이기 어떤 교체의 어떤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제다. 이렇게 정도로 만약에 보면은 저는 진짜로 레임덕 시작이라고 보고요. 왜 제가 볼 땐 이래요. 그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게 세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지지 기반이 흩어질 때, 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차기라는 사람들이 서로 흩어질 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 내부의 기강회의예요. 네. 이거는 뭐 망고의 불변의 법칙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거 그림 보세요. 가장 그 민정수석실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서 빠졌어야 돼요. 그 근무 시간 접대 골프에. 그거 하는 근무 시간 접대 골프 받는 사람 잡으러 댕겨. 이거 잡으러 댕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근무 시간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뭐 일단 근무 시간 그러니까 조사는 해봐야 돼요. 조국 수석이 하도 잘생겨가지고 제가 걸리는데 비슷하게 안 나오네. 예. 하여튼 주말이라 안 그랬어요 주말?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근무 시간 골프에 설은 나오고 있는데 설이 뭐다. 최종 확인된 건 아니고 주말에 쳤느냐 근무 시간에 했느냐 그리고 누구의 그거부터 확실하게 수사를 접대를 받았냐가 그거는 저 김광덕 부장님 지난번에 있잖아요. 청와대 업무 추진 있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24시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보면은 거기다가 예. 그러면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지 이분들은 제가 볼 땐 골프 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씀이고. 예, 그런 거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나서서 했다는 거는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너무 단순한 많이 이게 시간이 전국 내지는 무슨 뭐 예, 예. 과거 정권 문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자마자 예.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김영준 제가 이거를 한마디만 하면요. 말을 제가 이상하게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그냥 하나 최근에 들은 이제 팩트상의 얘기인데 이거를 과거에 보면 특감반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는 경우가 있대요.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앞뒤 사람의 누구를 체크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다는 얘기. 수사하고 차명진 의원님, 그 노영희 변호사가 과거 정부의 탓이라고 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 정부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과거 정부의 탓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평론 내용마저도 이 자리에서 왜곡을 하시려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향상 차명진 전 의원님을 지지하는 분들이야 말 잘한다, 시원하다 이야기 하시겠지만 최소한 노영희 변호사의 본질을 자꾸 왜곡하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한테 욕 들어요. 나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김영주 전 의원은. 사실은 인적 쇄신과 인적 쇄신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그 현재의 정부, 청와대와 정부의 말하자면 수석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관료들을 통솔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고 관료 통솔 중심의 지도력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가 자기의 수석들이 정확하게 자기 내부적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 바로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니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관점에서 이 정부가 오히려 뭐 레임덕 이전에 차근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 정비할 때도 매일 뭐예요 그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매일매일 그래야 돼요. 장관들도 그냥 청와대에 나왔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조금 방심하면 바로 회의가 온다고요. 잠깐 미안한데요. 또 이것도 살짝 관료로 돌리네. 아니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분들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청와대로 파견 가서 청와대 직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죠. 뿐만 아니라 저기 무슨 청와대 직원도 관료잖아요. 김종철 인사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하시죠. 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공이 지금 청와대가 연구하는 데예요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중심으로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다른데 기강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여기 평론 기강도 지금 뭐 이게 바로 서지 않아서 질서가 정리가 앵커가 진행을 좀 하게 해주시고 6시 54분입니다.